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제대로 열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노동신문이 대문짝만하게 실어놓고 얼마나 겁먹었는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강력하게 거듭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상 북괴가 이러한 논평을 할 때는 대외 선전 매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신문 이면에 대문짝만하게 낸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김여정과 북한의 지랄 발광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강력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은 20일 이면에 대문짝만하게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라는 제목에 그것도 조선중앙통신사의 작심 논평이다라며 엄청난 양으로 논평을 실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책동에 계속 매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며 그러면서 북해 노동신문은 절대로 달리 될 수 없고 보다 무모해진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춰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이 어떻게 한미일 동맹 강화와 훈련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노동신문이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나왔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얼마 전에 했던 김여정의 한미 확장억제 논의에 대해 그 부분도 노동신문은 강조하며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동신문이 김여정과 또 조선중앙통신사의 워딩으로 재차 강조한 핵심은 바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본질이죠.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워싱턴 선언을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 특히 핵협의그룹바, 핵협의그룹 NCG, 핵협의그룹바를 비롯해 전략 핵잠수함 등 미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일 3국의 합동 군사훈련과 모의훈련 확대를 노동신문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금까지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장들이 나오곤 하였지만 이번처럼 세상에 대놓고 우리 공화국을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겁먹었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한미는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는데 이번처럼 세상에 대놓고 공화국을 북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 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북회 노동신문은 미국과 괴뢰들 사이의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계획을 문서화하고 미국, 괴뢰, 일본 3자 협력 확대와 우리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우리의 핵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사 연습의 정례화를 확인한 공동 성명 역시 안보의 간판을 내건 위험한 핵전쟁, 또 나왔습니다. 핵전쟁 흉기라는 데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미국이 지금까지도 다양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투입해 전쟁 연습을 벌였다라고 강조한 뒤 그러한 미국이 이번에는 핵 전략 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적극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정례적 가시성의 증진을 운운하면서 전략 핵 폭격기, 핵 항공 모함 타격단에 이어 전략 핵 잠수함까지 우리 공화국 영해 가까이에 들이밀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고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결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태. 엄청나게 핵전쟁이라는 말도 노동신문에서 나왔고 이 전략 핵 항공모함 또 전략 핵 잠수함 한미일 더 고도화된 한미일 연합훈련. 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김여정이를 박살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에 대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반하장격으로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허둥지둥 억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한미 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북한의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면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비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이 무례한 언어로 한미 양국 국가 원수를 비방한 것은 북한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더 강력한 워딩으로 박살을 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전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발칵 뒤집어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쳤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직후 그 합의문에 뭐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와 또 대만 문제, 나아가서는 인도 태평양 문제에 대해 강하게 역설을 하며 미위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아예 북한을 들여밟을 듯이 강력한 연설로 북한을 옥죄었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한 워딩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의 고위 관료가 북한의 대사급 간부에게 뭐 온갖 육두문자를 쓰며 한바탕 괴성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이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자,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을 했지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길에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에 대한 돌직구를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지금 러시아 고위 간부들 북한 대사관에서 고함을 치며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대책 수립하라, 괴성 세미나, 이게 그냥 제가 그 WTR 소식이 오면 이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위챗이라든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또 메일로도 좀 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좀 만들기도 합니다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이라든지 또 상원 하원 합동 연설이라든지 그 이후에 하버드 연설이라든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딱 찍은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편 국제법을 유린하는 고로 제거되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유추를 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 구단인 건 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감각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WTR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딱 치고 나서 우리 평양의 내부 소식통이 어떤 소식을 가져왔느냐. 지금 평양의 내부 중앙당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의 호랭이가 되려고 한다. 아시아의 호랭이.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핵무장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인드로 가고 있다라고 평양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WTR 내부 소식통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탈북민들한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 도와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김정은 꼬꾸라질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북한의 돈주들도 이제는 전량 세대로 쌀이 없으니까, 돈이 외화가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김정은이가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돈데코,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화 중개상들 대대적으로 지금 잡아들이고 있거든. 3년 동안 북중 국경을 딱 닫아맨 이후에 북한 무역 교역의 90%는 바로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북한 김정은 멸망에 굉장히 일조를 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단돈 1달러도 보겠다라고 애플리케이션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옥조이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김정은하고 실실 쪼개면서 김정은의 오늘날의 핵을 키워줬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의 효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북한에 돈을 들여놓던 북한의 돈거래를 제일 많이 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단동은행 아닙니까? 단동은행. 단동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날려보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 단동은행과 또 기타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석탄, 광물, 또 북한의 재래식 무기,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제3국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단동은행에서는 광물을 결제하고 또 싱가포르나 또 이 말레이시아, 하물며 태국과도 거래를 했던 것이 북한이거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아예 싹 잡아놨던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만든 미국의 독자 제재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죠.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역설적으로도 북핵 김정은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 김정은이의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여기에 김정은이가 주장을 하는 전술 핵무기, 뭐 화산 31 얼마 전에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전술핵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또 무인 핵 잠수정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뭐 이스캔데르급 이 미사일이라든지 또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총 6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의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날릴 수 있다라고 김정은이가 노동신문 전주환 통신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한반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생되고 나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딱 틀어지고 난 이후 격변의 시대가 아니라 경랑의 시대.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뭡니까? 핵협의 그룹 NCG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최고의 자산인 핵 전략 잠수함 오하이오급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한반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다?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김정은. 그래서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다? 김정은이는 지금 다급하니까 중국의 A2AD,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쏘겠다라는 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는 중국의 핵 사냥개 역할을 자초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지금 이 동북아에 가장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러시아도 김정은을 사냥개로 쓸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도가 바로 이 동북아의 구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제가 길게 했는데, 자, WTR 통신이 처음으로 보낸 소식은 바로 당시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 오죽했으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죠. 윤석열, 너희 자꾸 그러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 북한에 신형 무기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당시에 강조했죠. 그런데 신형 무기 보내주면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뭘 보내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 하버드대에서 했던 케네디 스쿨에서 했던 저 발언은 또 한 번 북한, 중국, 러시아의 면전에다가 핵펀치를 날린 거죠. 핵펀치.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 또 힘으로 누르고 있는 대만을 중국, 이 모든 결정판은 누구다? 북한. 북한이다. 자, 이제 핵심은 이 사항인데, 이게 뭐냐? 이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제가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소식이 한 3, 4일 동안 해서 쭉 온 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줄인 거거든요.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련된 발언의 수위를 계속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발언의 수위도 계속 올리니까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찾아서 좌담회, 그러니까 세미나를 열은 거래요. 세미나를 열고, 자, 우리 저 조선 동지들, 북조선 동지들, 저 남조선 윤석열 저 까부는데 뭐 좀 좋은 방법이 없겠어요? 하고 러시아 고위 관료가 그 세미나에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과정에 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 대사급 간부가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러시아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조선하고 이 남조선하고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는 이 최선희 동지와 함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남조선의 문재인 세력들이 우리한테 뭐 솔솔 겼는데, 그리고 또 다른 외교부 북한 외무성에서도 왔으니까 외무성 북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문재인 시대 이야기하고 갑자기 노무현 시대 이야기하고 김대중 시대 이야기하고 또 육자회담 이야기 하니까 그 러시아 관료가 듣다가 다른 건설적인 방안이 없느냐. 제 이야기는 제가 전화로 다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건설적인 방안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노무현 이야기하고 문재인 이야기하고 육자회담 이야기하면 뭐 하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러시아 고위 관료가 온갖 육두문자를 쓰면서 야, 너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응? 너희 진짜 머리가 돌대가리들이다. XX들아.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상대하겠다는 거냐. 라고 온갖 욕설과 개성을 지르자 이 북한 대사관 애들이 깜짝 놀라면서 역사상 러시아 주재 북조선 대사관에서 이런 쌍스러운 욕은 처음, 대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 북한 대사관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물론 좀 러시아 사람들이 거칠기도 하지요. 그런데 러시아 분들이 저렇게 온갖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저렇게 했을 때는 북한 대사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도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안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진퇴양난이다
라는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러시아와 북한을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는 소식이 되가수달에. 자,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발언과 함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도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를 정조준을 한 작심 발언,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 고위 관료의 질타에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통일을 준비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